시민참여센터가 발표한 한인 유권자 현황에 따르면 뉴욕주는 소폭 감소했고 뉴저지주는 2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국방부가 멕시코 남부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국내외 군사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을 전용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영주권과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들을 감시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원과 아시안 학부모들이 어제 시청 앞에서 공립학교 영재반 프로그램 폐지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슈퍼마켓 체인 크로거도 어제 쇼핑객들이 총기류를 드러내놓고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뉴욕과 뉴저지 한인 유권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의 한인 유권자 수는 소폭 감소했고 뉴저지주는 2천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유권자 현황과 투표율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뉴욕 지역 한인 유권자는 42,420명으로 2017년보다는 773명, 2013년보다는 2,059명이 줄었습니다. 여성 유권자는 23,783명이며 남성 유권자는 18,62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한인 유권자 투표율은 2012년과 2016년 등 대선 때에는 40%대로 높았지만 그 외에는 참여율이 10%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 한인 유권자는 노령화로 인해 70대 유권자는 증가하는 반면 20대 유권자는 줄고 있습니다. 반면 뉴저지 한인 유권자 현황은 2012년 25,631명에서 2018년 34,243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한인 유권자는 최근 7년간 전 세대에 걸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뉴욕과 달리 20대 유권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 엑세스 카운티, 미들섹스 카운티 등에서는 한인 투표율이 3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이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데 그거는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또 유권자 등록에 대한 좀 경각심을 좀 높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뉴저지는 그 반대로 상당히 이 긍정적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유권자 등록률도 늘어나고 해서 뉴저지는 진짜 한인들이 미국에서 이 50개 주를 다 봤을 때 뉴저지, 이 북부 뉴저지를 중심으로 하는 곳에 한인들이 진짜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정치력 신장의 하나의 메카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시민참여센터는 한인들의 투표 참여는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력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본 선거 전 미리 유권자 등록과 정당 등록을 부탁하며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많은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지난 2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 자금 조달을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국방부가 멕시코 남부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국내외 군사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을 전용키로 했습니다. 전용 대상에는 한국 내 군사시설 편성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 국방부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남부국경에서의 국가 비상사태 관련 군대 소용 지원을 위한 군사건설 필요성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멕시코 남부국경에 총 36억 달러 규모의 11개 장벽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미국 내와 국외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독일, 일본, 영국 등 시설에 편성된 예산 약 18억 달러 상당의 미집행 군사건설 자금을 전용키로 했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CP 탱고로 불리는 경기 성남 한미연합사 전시지휘통제소 편성 예산 1,750만 달러와 군산 AB로 불리는 군산 공군기지 무인기 경납고 편성 예산 5,300만 달러가 전용 대상 예산 목록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 내 시설 5곳, 영국과 독일 내 시설 각각 4곳에서 8곳 편성 예산이 전용 대상이 됐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번 국경장벽 프로젝트는 불법 입국을 막고 이주민들을 합법적 통관항으로 보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영주권과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들을 감시하고 연락을 취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최근 이민국 단속 요원들에게 가짜 SNS 계정을 이용해 영주권과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신원 조사나 동태 파악을 허용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가짜 SNS 계정을 개설해 이용할 경우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 신청자들이 사기와 테러 행위, 안보 위협을 저지르고 있는지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SNS 계정을 통한 외국인들의 신원이나 동태 파악을 위한 사찰을 금지해왔던 기존 규정을 번복한 것으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은 가짜 계정을 만들 수 없다는 성명서와 함께 즉각 가짜 계정의 이용을 중지해 줄 것을 국토안보부 측에 요구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성명을 통해 국토안보부가 민간인 SNS 사찰을 위해 가짜 계정을 생성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사법당국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는 계정에 대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위터도 이 같은 정책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업체인 페이스북이 지난 3월 사용자들의 비밀번호 노출에 이어서 또다시 개인정보 노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페이스북 계정과 연결된 4억 개 이상의 휴대전화 번호가 온라인에 무더기로 노출됐다고 정보기술 매체인 테크크런치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노출된 서버에는 4억 1,900만 개 이상의 페이스북 사용자 기록들이 담겨 있으며 지역별로 미국계 페이스북 계정이 1억 3,300만 개, 영국계 계정이 1,800만 개, 베트남계 계정이 5천만 개 이상입니다. 테크크런치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비밀번호로 보호되지 않아 누구나 데이터베이스를 찾아 접근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은 실제 노출된 계정은 4억 1,900만 개의 절반 수준이며 중복된 계정들이 많고 자료도 오래된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가 보도했습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AFP에 해당 자료들은 삭제됐으며 페이스북 계정이 손상됐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페이스북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노출돼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당시 노출된 비밀번호 계정 수는 2억 개에서 최대 6억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뉴욕시가 공립학교 영재반 프로그램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의원들과 아시안 학부모들은 어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베리 그로덴칙과 로버트 홀덴 뉴욕시 의원과 아시안 학부모 등이 참석해 영재반 폐지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도 성명을 내고 영재반은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며 영재반 폐지가 아닌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터 구 의원도 뉴욕시는 영재반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저소득층 학생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과 닐리 로직 뉴욕주 상원의원도 뉴욕시 공립학교 영재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합니다. 한편 뉴욕시 교육다양성 자문위원회는 지난 27일 뉴욕시 공립학교들의 학생 인종 다양성 제고를 위한 두 번째 권고안을 발표하고 영재반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리차드 카렌자 교육감은 올해 안에는 영재반을 폐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영재반이 폐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서민주택이 없었던 뉴저지 잉글우드 클립스에 저소득층 아파트 수백 채가 지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놓고 타운 정부와 개발사 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뉴저지주 법원이 저소득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저지주 법원은 지난주 잉글우드 클립스의 저소득층 아파트 100채를 포함한 총 600세대 아파트 건축 계획과 관련해 타운 정부와 아파트 개발사 노르만디 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타운 정부가 주 법으로 규정된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개발사 측에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타운 정부의 아파트 건설 불허 방침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앞으로 다른 부동산 개발사들이 저소득층 아파트 건축을 희망할 경우 타운 정부가 이를 막기 어렵게 됐습니다.
서민주택 관련 비영리기관 페어쉐어 하우징 센터는 뉴저지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꼽히는 곳 역시 서민주택 공급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소속 마리오 크렌잭 잉글루드 클립스 시장은 이번 법원 결정에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노르만디에 아파트 건축을 반대해온 일부 주민들은 직접 아파트 개발사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아파트 개발 논란 여파로 글로리아 오, 에드 에버사 시의원 2명을 대상으로 주민 소환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 판결이 주민 여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심각한 맨하탄 미드타운에서는 시리바이크 이용이 택시보다 교통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최근 발표한 모빌리티 리포트에 따르면 맨하탄 미드타운에서 택시를 타는 것보다 시리바이크를 이용하는 것이 30%나 빠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드타운에서 1.5마일의 거리를 택시를 타고 이동했을 경우 평균 16분 정도가 소요됐고 비용은 $10 63센트가 들었지만 시리바이크는 11분 정도가 소요됐으며 비용도 $1 57센트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 교통국은 앞으로 4년 동안 시리바이크 시설을 2배로 확충하고 시민이나 관광객 등의 시리바이크 이용을 장려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 교통국 에릭 비튼 부국장은 시리바이크는 건강에도 좋을 뿐 아니라 재미있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며 시민들이 뉴욕시 어느 곳에서나 시리바이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마트에 이어 미국 내 2,70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최대 슈퍼마켓 체인 크로거도 어제 쇼핑객들이 총기류를 드러내놓고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USA 투데이와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소매 유통업 점유율 2위 업체 크로거도 고객들에게 매장에서 총기를 휴대하지 말도록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히고 법 집행기관 요원만 예외로 둔다고 전했습니다. 제시카 아델만 크로거 대외 담당 부사장은 폭력을 사용할 위험이 큰 사람들의 손에서 총기를 제거하도록 입법기구 지도자들에게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월마트는 고객들이 총기류를 드러내놓고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되 보이지 않도록 휴대하는 것은 허용하며 모든 권총과 총신이 짧은 소총용 탄약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월마트는 지난달 3일 텍사스주 엘파소 매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20여 명이 숨진 이후 총기 판매를 중단하라는 여론의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미국 총기협회는 월마트와 크로거의 이딴 총기 휴대 금지 조치에 대해 월마트가 총기 소지 반대론자의 압력에 굴복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일대에 지난 주말부터 100도를 넘나드는 불볕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한 온열 질환자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은 가벼운 열 발진부터 사망에 이르는 열사병까지 다양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말리부 힐스 지역에서 등산을 하던 6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숨지고 일행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앞서 지난주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선 폭염으로 한 40대 여행객이 숨지는 등 더위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Highly recommended that they do not hike this trail, especially being that they were calling late in the morning and they weren't even planning to arrive until late in the evening or afternoon. 특히 이번 주까지 남가주 일대에 10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온열 질환자 추가 발생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ind of felt like I was going to black out. I drink a lot of water, so that I don't pass out because I'll run later too. If I don't drink enough water, then I'll just not make it back home. 해마다 미전역에서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과 열사병 등으로 숨지는 사람은 600여 명에 이릅니다. 열사병은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돼 체온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심박동이 빨라지고 어지럼증과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고 해당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무리한 활동이나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가주 지역 무더위는 이번 금요일 한풀 꺾일 것으로 예보됐지만 산타클라리타 밸리와 샌퍼난도 밸리 등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미 최초로 캘리포니아주에서 모피 동물 사냥이 금지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동물 가죽을 얻기 위해 덫을 설치해 모피 동물을 사냥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 2019 야생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공유지와 사유지에서 오락용이나 상업용을 목적으로 동물을 사냥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에 대해 로레나 곤잘레스 캘리포니아주 의원은 모피 동물 사냥은 불필요한 희생을 발생시키는 잔인한 행위라며 더 이상 모피 동물 사냥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 모피 판매와 제조를 금지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으며 LA시는 모피 제품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돼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SNS를 통해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가 제작한 포스터를 게재하고 최근 일각에서 떠돌고 있는 한미 동맹 붕괴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해왔고 현재 미국도 우리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전통적 혈맹으로 흔들림 없는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미 연합 대비 태세 역시 굳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들도 비숙련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업체인 닭공장인 유명 가금류 처리 공장과 생산업체들이 노동자의 임금 갈취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집단 소송은 닭공장 전직 노동자 3명이 제기한 것으로 대상에는 타이슨 푸드, 샌더스 팜스, 웨인 팜스, 퍼듀 팜스, 필그림스 프라이드 등 유명 가금류 생산업체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9월 한 달 동안 공립학교 인근에 경찰을 추가 배치해 과속과 난폭 운전, 운전 중 문자 메시지, 휴대전화 사용, 음주운전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우선 지난 7월부터 공립학교 주변에 확대 설치된 무인 과속 감시 카메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만 스쿨존 360곳에 설치된 무인 과속 감시 카메라를 통해 19만 8,700여 건의 과속 위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 1년 동안 애플의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전철 선로 등에서 분실한 건수가 100여 건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에어팟을 분실한 승객이 분실 직후 수거를 요청해도 전철 운행 지연 사태로 인해 불가능한 만큼 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현재 전철 승하차 시 가급적 에어팟 착용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권고 안내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0도, 섭씨 영상 21도, 밤 최저 기온 59도, 섭씨 영상 15도 예상됩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